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말 포트폴리오 탑5 두 번째 시간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입니다. 새로운 생태계 구축 기업의 배팅하나 이게 이제 핵심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핵심 말하고 한 줄 저희 그 핵심 킬러 센텐스죠, 그죠? 그래서 앞 시간은 다날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번 시간은 게임빌,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 이 세 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출발하시죠. 세 번째로 게임비를 한번 봅시다. 블록체인 게임을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코인, 그리고 NFT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 중에 있죠. 그래서 게임빌이 앞으로 그 무궁무진 확장성, 그 밑에 이제 컴투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업을 가지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떤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새로운 생태계 구축.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이런 프론티어, 퍼스트 핑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고 돈이 쏠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17만 5천 원, 19만 원까지 갔다가 빠졌다가 어제 다시 이제 좀 오른 척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이제 윗꼬리더라고 밀려버리더라. 하지만 동사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동사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기관들은 다시 이제 매수에 나섰죠. 외국인들도 매수에 나섰고 이런 면에서 게임빌의 어떤 확장성, 생태계 구축 능력에 대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여러 번 봤는데 또 한번 봅시다. 게임빌이 이제 지주사로 있죠. 이름도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바꿀 건데 컴투스를 29.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투스는 5개의 자회사를 밑에다가 들고 있는 거예요. 자회사가 보다는 사업부를 웹소설, 웹툰, 코믹스를 하나에 들고 있고 드라마,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공연, 전시, 뮤직, 게임, 금융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데 이것들의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해서 서로 IT를 가지고 서로 섞어서 각각의 IT를 또 혼합해서 멀티 컨텐츠로 그렇죠. 멀티 뭐 IP를 가지고 서로 붙일 수도 있고 서로 생태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금융까지도 들어간다. 이 생태계에는 이것들이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뒤에서 얼마나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있는지. 위지익 스튜디오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사의 위지익 스튜디오.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MP도 여기에 속해 있고, MP, 위지익 스튜디오, 뮤직하우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뮤직하우 아시죠? 네, 음원에 투자하는 뮤직하우. 이러한 생태계를 가진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전 제2의 카카오라고 볼 정도로 무궁무진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최근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이 게임비라고 컴투스하고 주가 차이가 좀 발생하는 거죠. 네, 돈이 게임비로 몰리고 컴투스에는 잘 몰리지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서로 그룹 내부에서 역할을 분명히 나눴는데요. 게임비는 NFT 게임, NFT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여기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게임비리 같다.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컴투스는 NFT 게임은 서로 게임 회사니까 같이 하고 얘들은 메타버스 쪽을 건드는데 게임빌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게임빌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게임비는 사명을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하고 게임비는 자회사 컴투스, 컴투스 플랫폼, 컴투스 플러스를 통해서 NFT, 메타버스 기반의 종합 컨텐츠 플랫폼 그룹으로 도약하는 원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게임빌, 컴투스 간 NFT, 메타버스 사업을 교통정리를 했다. 게임빌은 NFT 게임 개발, 오케이, 서비스 진행, 코인을 통한 가상거래 사업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2X라고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ICO 가상화폐를 또 IPO하는 거죠. NFT 기반의 디지털 거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코인 관련 거, NFT 이 시스템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 전부 모회사인 게임빌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컴투스하고는 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빌 쪽으로 주가와 관심이 몰립니다. 그래서 게임기가 컴투스를 사야 된다면 컴투스가 좀 저평가돼서 컴투스로 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게임비를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코인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냐? 위메이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라고 있죠. 위믹스에서 발행한 코피,
그 코인이 유믹스인데 약 10만 개를 발행했는데 처음에 140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8,000원까지 빠졌는데 19,749원을 하면 19.7조의 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은행도 아니고 자기가 코인을 발행해서 이렇게 통화를 응? 새로운 자산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뭔가 제도를 만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유믹스가 엄청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40원이 2만 원까지 갔으니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러한 마력을 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럼 네 번째 회사로 위메이드 봅시다. 방금 위믹스가 발행하는 위믹스 코인의 가격을 우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미르포, 블록체인 게임, 위믹스 플랫폼을 구축한 게임 기업의 새로운 생태계의 미래를 붙일 중이다. 뭐 코인이 대박이 난 거죠. 종이 한 장으로 20조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건 정말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연구해서 만드는 이 생태계를 먼저 들어가서 잡는 사람이 나머지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하고 게임빌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위메이드 기업의 그 플랫폼을 설명하는 이 그림이 제가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는데 한번 봅시다. 위메이드가 이믹스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또 코인 이름도 발행해요.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개발자 측하고 이 게임을 이용하는 두 개의 측에서 각각 어떻게 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면 개발자 측에서는 이메이드가 공짜로 DSK라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줘요. 그러면은 누구나 게임을 좀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와서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것 자체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무료로. 그럼 개발자는 게임을 만들어서 여기에 아이템과 캐릭터가 이건 자기 겁니다. NFT로 부어요. 그래서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만든 플랫폼에서 만든 월렛, 지갑, 이 거래소에서 DX라는 여기서 현금화를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개발자 쪽에서는 내가 게임을 개발해주고 얻는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얘들이 만든 게임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여기서 만든 게임을 하면은 흑철과 같은 코인을 줍니다. 이 코인을 드레이코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또 월렛이라는 거래소에서 마음대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코인이 서로 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메이드는 코인을 발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여기서 코인을 바꿔주면 바꿔주면서 수수료 따먹고 이러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메이드가 만든 이 이믹스 코인에 해외 여러 코인 거래소가 상장이 거래 중인데 이 이믹스라는 코인이 세계 여러 코인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거래 중인데 한 게임으로 유명한 NHN과 액션 스퀘어, 조이시티, 넥슨 산하 개발사인 슈퍼캣이 최근 이믹스 플랫폼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코인도 여기서 거래를 하게 해달라. 자기가 만든 코인도 발행한 코인도 이런 플랫폼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스프레드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효과지 않습니까? 이게 유메이드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메이드하고 자회사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브레이드 IP를 활용한 브레이드 리액션 툴을 P2P, P2E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플랫폼에 올리겠다는 거죠. 위메이드가 액션 스퀘어 신작 모바일 게임 브레이드 리액션이라는 것을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이믹스에 온보딩하기로 했다. 제가 아침에 설명을 해드렸죠. 액션 스퀘어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은 바 있는 브레이드 포 카카오를 만든 액션 게임의 강자예요. 브레이드 리액션은 브레이드 IP 맥을 잇는 신작 모바일 블록체인 게임인데 내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레이드 리액션은 이믹스 플랫폼에서 P2E 프레이트 투한 게임으로 서비스가 되겠고 게임 토큰은 액트코를 도입합니다. 자기 자체의 게임 토큰 액트코 흑철과 같은 거 이름인 거죠, 그렇죠? 액트코를 도입할 생각이다. 액트코어는 게임에서 획득이 가능하고 그렇죠. 흑철처럼 게임 내 다양하게 재화 구매가 활용할 수 있게 이 이메이드가 만든 그 플랫폼에서 코인 결제가 다 되는 거죠. 이믹스 원래 DX 아까 보셨죠? 이믹스 토큰이나 다른 게임의 토큰도 교환할 수 있다. 자기 것만 아니라 다른 토큰. 이게 위대한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를 한번 봅시다.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시작이죠. 네, 다른 것들 시가총액이 뭐 양극재들은 8조, 10조를 넘어섰는데 이제 1.7조예요. 네, 저평가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지만 저평가로 봤습니다. 최소한 3조는 가자. 1조 7천이니까 그게 한 30만 원 보는 거죠. 현재 12만 2천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왔죠. 네, 13만 원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할 겁니다. 당연히 중간중간에 있는 그 단기 변동성 하락 그 보통은 충격을 이겨내야죠. 그래야만 30만 원의 엘도라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엉덩이 깔고 앉으셔. 동사의 수급을 한번 봅시다.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로 나서고 있죠. 네,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사업부문 매출 비중은 2020년 기준 전도성 페이스트가 54%, 태양전지 전국 재료가 6%, 차량용 LED 형광체가 14%,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실리콘 음극재가 11%, 이제 이게 차츰차츰 늘어나는 거죠. 동사는 방전 용량과 초기 효율 및 용량 유지를 개선하기 위해 실리콘 응급 복합 산화물 SI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리콘 응급 SI, MGX, SIOX를 유일하게 상용화해 지난해 19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세계 최초로 공급을 시작했다. 파트너가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입니다. 동사는 전 세계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2025년 약 5.5조로 커지는데 CAGR로 233%씩 커지는데 이 성장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가 안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동사는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전기차 배터리용 실리콘 응급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실리콘 응급제가 충전을 빠르게 하고, 그렇죠? 용량을 키우고, 그렇죠? 이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하는 거. 충전 빠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없으면 죽음이죠, 전기차 배터리. 이게 있어야 살아남죠. 이제 5분, 곧 있으면 5분 안에 충전 다 할 겁니다. 이게 실리콘 응급제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호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은 2021년 0.1만 톤에서 2020년 1만 톤까지 몇 배가 10배가 증가하는 거죠. 향후 증자경제 캐파 증설 목표치를 감안한다면 실리콘 응급제 부분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해서 2022년 실적은 매출액 2,419억, YOY로 24% 증가, 영업이익은 300억 원, YOY로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동사의 얼굴이자 간판이자 미래 성장력이죠. 네, 동사의 수급치를 한번 봅시다. 지금 대주전자가 만든 실리콘 응급제는 어디로만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향후에 SK온,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배터리 회사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 근데 SK온의 실리콘 응급제는 지금 SK머티리얼즈에서 받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TR이라고 중국 기업에서 삼성 SDI에서 깔짝거리고 있고 지금 CAT를 납품하고 있는데 한솔케미칼은 삼성으로 딱 저기 그러면 글로벌로 응급제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는 대주전자재료,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중국의 BTR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기술력이 대주전자가 제일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흑연하고 실리콘 응급제 사용 시 에너지 저장 용량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실리콘 산화물을 100% 쓰는 때 응급 저장 용량이 1712mA. 그렇죠? 흑연만 써야 372. 흑연하고 실리콘 5%만 써도 439. 실리콘 10%만 써도 506인데 100% 실리콘 산화물을 쓰면은 1715. 355, 5배가 증가하는 거죠. 이처럼 또 두께도 더 얇아지고 부피도 더 얇아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장 용량 차이도 361%나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실리콘인 거예요. 문제는 이제 터질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터리 수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블락을 치고 남들이 못 들어오게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부터 실리콘 응급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배터리 특성 개선 방향 에너지 밀도에서 퀄리티로 이동할 전망이다. 2023년부터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은 충전 시간 단축, 제일 중요하죠.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서 실리콘 응급제 채택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리콘 응급제 농도는 2024년 5%씩 하는데 24년엔 10%씩 이제 더 첨가를 하는 거죠. 또한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양극의 하이니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음극에서는 리튬이온 수용 능력 증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이 있어야만 서로 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제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편에는 1편에서 2개, 2편에 3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신만의 생태계 기업을 어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우리에게 눈에 확 들어온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 첫째,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리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그 잠재적 폭발력, 이것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1차 상승을 해왔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연말 연초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년 1분기까지 5월까지는 꾸준히 가져간다면 충분히 20% 이상의 좋은 실적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연말에 뭘 사야 될지 이것저것 고민하신 분, 제가 딱 두 가지라고 아침 이야기했죠. 방금 말한 5개 종목으로 한 세트를 이루고 또한 IT 쪽,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이너텍, 그다음 한미반도체 이 정도를 사서 IT 쪽을 한 축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기업들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이루어간다면 연말에 이것저것 쫓아가지 않고 충분히 든든하게 견디면서 수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편에 걸쳐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